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청문회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다만 국회의 인준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이 사형을 선고했던 버스기사 배용주 씨와 만나 고개 숙여 사과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했던 전력을 두고 청문회장에서는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공사석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추천받았기 때문에 정당 해산에 가서 소수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취지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석기 일당을 통진당의 주도 세력으로 보는 것인가 아닌가, 또 아니면 그래서 이석기 일당의 불법 행위가 통진당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닌가, 이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석기 일당이 당을 주도하는 것까지 미치진 못했다고 판단해 소수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나 이런 대의원회 이걸 완전히 장악을 해서 그런 정도의 것이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청문회 초반에는 야당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관련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대거 나오지 않은 데 반발하며 한때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참고인 정인들이 거의 불참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조직적으로 회유하고 방해한 흔적이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로 담당했던 헌법연구관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독립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틀에 걸친 인사청문회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역시 김 후보자의 치명적인 흠결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표결은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오늘로 출범 30일을 맞았습니다. 탄핵 이후 국정 공백을 조기에 수습했다는 평가입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협치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점점 강해지는 야당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지 관건입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초유의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을 통해 출발한 문재인 정부. 구시대와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취임 당일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부터 만났습니다. 또 열흘 만에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는 등 파격을 이어가며 협치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냥 무슨 현안이 있든 없든 그냥 정례적으로 늘 만나는 이런 틀이 된다면 우리 대화나 소통에도 훨씬 도움이 될 거고, 그런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약 이행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4대 강보 개방 등을 잇따라 지시하며 이른바 적폐청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한반도 주변 4강 등의 특사를 파견하며 반년 가까이 단절됐던 정상 외교 복원에 나섰습니다. 반복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80%에 육박하는 등 여론도 나쁘지 않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했지만 큰 차질 없이 국정 안정을 이룬 것으로 평가됩니다. 좀 이르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물으면 촛불 들었던 국민께 답하기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새 정부가 무늬만 소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점점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다음 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새 정부가 국정과제 수행에 속도를 붙이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협치의 시험대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